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도시생활 시즌3 살롱 문지기를 맡은 얼간디자인 전은경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벌써 시즌3를 맞이한 슬기로운 도시생활은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마련한 콘텐츠로 이번 시즌에서는 도시생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일상과 현실을 잇는 즐거운 나의 도시입니다. 일단 제가 도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그냥 해보면 어떨까 해요. 저는 이제 뭐 잡지 하다 보니까 트렌드도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지점들이 있고 결국은 그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나의 얘기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도시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집도 저기 여기 근처 살아요, 저. 저는 완전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저는 이제 도시를 좋아하는데 요즘 물론 조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긴 했어요. 아파트에서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복잡한 것도 저 요즘에 좀 싫어하고 이게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뭐 저의 나이대에 따른 뭐 심리적인 여러 가지 생각의 결과가 등산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도시 생활에 만족하는 편이고 어디 새로운 데 생기면 먼저 인스타그램 같은 거로 저는 만족 못해요.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돼요. 봐야지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판단을 하는 것을 기꺼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몇 년간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확실히 서울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매일매일 일주일 24시간 갈 데가 많아진 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시 정보나 그런 공간 정보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다 갈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다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많은 거예요. 물론 저보다 더 부지런한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도시에서 새로운 공간, 멋진 이벤트, 전시, 재밌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게 몇 년 사이에 제 생각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거든요. 제너럴하기보다는 깊숙한 취향을 나눠서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저는 도시 생활을 더 재밌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즐기는 사람들의 수준도 되게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나이 불문, 세대 불문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활 이용법이 다 있고 약간 상향 평준화된 것 같거든요. 그만큼 멋지고 좋은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의 솜씨도 크게 늘어났어요. 제가 좀 공간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쪼개보는 기획을 여러 개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첫 번째로 지난 10월에 어떤 기획을 진행을 했냐면 100개의 숍, 100가지 디자인이라는 특집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멋진 공간 100군데를 소개하는 특집이었고 그곳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를 알려주는 특집으로 진행을 했어요. 멋진 공간 알려주는 거요. SNS만 좀만 뒤져봐도 금방 나오고요. 라이프 스타일 뉴스의 80% 이상이 다 공간 관련된 소비 컨텐츠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공간 누가 디자인했는지도 궁금해하는 단계에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누가 사진 띡 찍어서 보면 여기 어딘데 이거 디자이너 누군지 알아? 이런 거 물어봐요. 디자이너의 가구를 보면 카페 가서 그걸 궁금해하고 사보고 누가 했는지까지 궁금해하는 수준이고 이제는 가게 오픈해도 디자이너에게 일을 의뢰하는 게 상식이 된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네에서 조그만 빵집 하나 오픈해도 로고는 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공간은 당연히 뭐 정말 조그만 2평짜리 가게를 해도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한 상식으로 이거 너무 이것이 바로 디자인의 수준이 높아가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군데 숍의 주인들과 디자이너로 참여한 분들이 여기 정말 즐겁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기획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부 공간을 경험하는 순서에 관한 건데 카페가 1순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카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 어딜 것 같은지. 네. 저도 그냥 카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카페, 호텔, 리조트. 맞네요. 호텔 리조트. 그다음에 독립서점, 갤러리 순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호텔 좋아하죠. 근데 왜냐면은 갤러리가 더 무료고 접근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갤러리보다 높냐는 게 조금 저는 근데 맞나 보네요. 저만 이상했나 보다. 야놀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어린 친구들은 가서 밥도 거기서 먹고 거기서 그냥 영화도 보고 주말에 서울에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을지로 같은데 그냥 그 비즈니스 호텔 한 1박에 한 5만 원, 한 7만 원 정도짜리를 잡아놔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애들 다 집에 가면 난 여기서 잘게 이러고 빠이빠이 하고 거기서 혼자 자고 아침에 약간 그 주변 놀고 돌고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의미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갤러리는 되게 접근성 높은 거고 심지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문턱을 높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점에서 의외였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순위가 이상한 게 독립서점이랑 갤러리 둘 다 돈 없이도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사람들이 본인 취향에 대한 자신은 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돈은 소비할 마음이 있는데 네. 독립서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찾기는 하거든요. 갤러리는 더 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호텔 쪽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 맞다. 사실 호텔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호텔이 완전히 이게 바뀌고 있는 게 원래 호텔이 서울의 호텔은 되게 투자에 대한 효용성이 높았어요. 주말에는 이렇게 호캉스 하시는 분이 있고 평일에는 워낙 서울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 비즈니스, 회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효용성이 높고 사실은 지방의 호텔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뭔가 투자하기에는 효용성이 안 나옵니다. 특히 이제 강릉 같은 데가 최악이었죠.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이번 여름에 투숙률이 올라왔던 호텔은 뭐냐면 약간 그 공간의 비밀 중에 하나인데 야외 수영장 있냐 없느냐더라고요. 근데 실내 수영장은 또 꺼리거든요. 야외 수영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냐하면 자랑해야 되니까. 네, 자랑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뭔가 여행호 같으니까.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호텔 간 다음에 이제 공간 안의 환경은 이제 뷰가 끝이잖아요. 지금까지 다뤄왔던 공간 안. 근데 이제 공간 밖이 더 중요해진 거죠. 뭐 내가 거기서 얼마나 어울릴 수 있고 얼마나 잘 보여지는지 이제는 호텔 안에서 보여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호텔 밖에서 보여지는 것까지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주인공이 나라서 그래요. 개인별 미디어, SNS가 촉발을 하긴 했는데 그게 다양해지니까 또래 셀러브리티를 좋아하고 인플루언서를 좋아하는 현상은 유효하지만 호텔에서 즐기는 나의 모습이 중요하고 그거 좀 저는 재밌었던 게 지금 뭐 강남에 어떤 뮤지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자기 셀피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존을 마련해서 전시 미술관에서 전시 보는 나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동경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더 좋아하는 것들은 좀 확실히 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제 손창현 대표님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제가 고민을 해와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사실 저희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그러니까 버려진 도시 공간에 아니면 혹은 버려진 건축물에 리테일 컨텐츠를 넣고 이제 다시금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서 그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그 마진을 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저희가 혁신 기업이고 스타트업인데 예전에는 이건 나의 사무실, 나의 방, 그리고 나의 책상, 큐비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공간을 공유하되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더 재미난 공간을 많이 만들자.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님이 만드셨던 그 잠실의 사옥이 그랬었어요. 그 투어를 하시는 김봉진 대표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좋은 책상을 줘도 얘들은 책상에서 일 안 한다. 다 밑에 내려가서 카페에서 일하더라. 그래서 근데 되게 재미난 실험을 하신 게 뭐냐면 직원들에게 주어졌던 책상의 사이즈를 한 3분의 2로 줄인 거예요. 그 개인의 공간을 줄이니까 이만큼 공유 공간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컨셉을 줘서 어디는 막 육상 트랙도 깔고 어디는 막 텐트도 쳐놓고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나 이런 데서 일하는 걸 자랑할 수 있대요. 네. 그런 컨셉으로 저희는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근데 그런 모든 게임들이 공간의 밀도를 높이는 게임이거든요. 여유로워지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재미나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뭔가 이벤트들, 라이프스타일의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게끔 했던 게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인데 이제 사실은 엄청난 위기에 쌓여 있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궁금해서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공유 오피스의 기원은 뭘까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위워크 이전에도 비즈니스 센터는 있어요. 그 위워크 창업자도 자기가 쓴 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럼 위워크는 뭐가 틀리냐라고 막 물어보면 이게 사무실에 그림을 걸어 놓는데요. 근데 그 예술품을 되게 이상한 예술품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갖다 놔 그랬더니 딱 걸어 놓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건 뭐지 이렇게 서 있으면 옆에 와서 똑같잖아요. 왔는데 얘도 이게 뭐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의 시발점이고 공유 오피스가 기존의 비즈니스 센터와 틀린 건
이 공간 안에 너희는 함께 교감하고 교류해라라는 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적 관점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시도 우리가 항상 도시재생을 항상 얘기하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그리워하는 도시는 뭐야? 멋지게 지어진 판교나 분당 같은 택지지구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워하는 도시의 공간의 그 느낌은 뭐지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걸 극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공간감은 옛날에 그 종로의 피막골 같은 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더 이상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진짜 그 너무 아까운 공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질서에서 만들어지는 질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다 정돈되어 있는 거죠. 아 그랬을 때 그러면 근데 그게 코로나 이전에는 되게 명쾌했었던 것 같아요. 답이. 그래서 우리가 뭘 그리워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간을 기획해주고 디자인하면 돼. 지금은 그 해답을 다시 잃어버렸어요. 진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되게 잃어버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제약 시대, 그러니까 잘못하는 건가 이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모든 사람들이 넓은 집을 가질 수 없잖아요. 지금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런 건. 지금 우리나라 밀레니얼들이 되게 아픔이 있거든요. 자기가 공간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그러면서 나와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관계 맺을지 그건 저희한테도 되게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 이런 관점에서 나중에 코로나가 어느 순간 종결됐었을 땐 진짜 이 도시가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되고 지금 저 비어가는 폐업하고 있는 저 많은 공간들을 어떻게 채우지? 혹은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과연 이 지금의 이런 사람들의 사실 심리적인 영향이 크잖아요. 자연으로 가고 싶어하는 도시인들.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뭔가 좀 안정화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의 우리 서울의 밀레니얼들이 과연 그렇게 도시에 자기 주거지를 버리고 목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뭔가 도시에서 이렇게 슬기롭게 뭔가 이 공간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거대한 자연 안으로 골프장 안으로 사람을 들어가게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 골프장이라고 하는 공간처럼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공간이 없잖아요. 저는 사실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골프장을 캠핑장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걸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골프장이 망해가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을 기획했었어요. 왜냐하면 골프장은 사양 산업이고 사람이 가지 않아서 그거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오히려 즐기게 하자, 트래픽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제가 그 사업을 준비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골프장이 지금 너무 비싸지고 있거든요. 이제 젊은 층들은 골프를 안 하고 오히려 서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해서 이제 정말 폐업을 하는 곳들이 늘어났었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골프장이 잘 될까요? 장기적으로? 제가 다른 데 관련해서 코로나 그때 이런 토크쇼를 했는데 저명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 3, 4개월 안에 끝났으면 원상복구 혹은 회복이라는 개념이 가능했는데 지금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변화하는 거다.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끝난다고 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가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렇게 뭔가 밀도가 높은 데를 이제 되게 극히 거부하잖아요. 낯선 사람과 만나는 걸 거부하는데 근데 사람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동물이고 또 다른 누군가와 만나고 싶어하고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코로나에 되게 염려되는 부분은 되게 배타적이잖아요. 경계하게 되고 사람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런 공간을 기획하시는 분이나 디자인하시는 분 혹은 이렇게 운영하는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관계 맺게 하고 자연으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시 안에서 그런 느낌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구현해서 줄지 그런 거는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미션이지 않을까? 네, 우리 차오진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서 또 계속 얘기를 해보면 저는 한 10분 정도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간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거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도시의 개념, 도시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도시를 도시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를테면 코로나 이후에 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도시는 진짜 공간과 장소예요. 공간이라는 개념과 장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둘은 뭐 혼용돼서 쓰긴 하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간은 한자를 봐도 빌공자를 쓰기 때문에 비어있는 곳이고 영어로 봐도 스페이스고 실제로 그 뜻을 찾아봐도 비어있는 곳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 근데 장소는
그 한자도 그렇고 영어로 표현하면 스팟, 뭐 씬, 아니면 플레이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뜻풀이를 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라는 거는 사실은 공간이 아니라 장소성, 장소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문화적으로는 이를테면 홍대 앞 인디씬처럼 뭔가 그전에는 그냥 홍대라는 그 대학가 앞에 있는 그냥 그런 공간들이었는데 거기에 클럽들이 생기고 밴드가 생기고 뭐 약간 팬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고 갑자기 뭔가를 막 퍼포먼스를 벌어지고 실제로 뭐 그게 나중에 산업화되고 일련의 맥락들이 벌어지면서 그거를 하나의 씬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생긴 건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한 80년대부터 나온 개념이고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거는 기존의 어떤 공간이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장소가 됐다. 그리고 그거는 동일하지 않다. 이를테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이를테면 옆에 계신 분한테는 별로 안 중요한 장소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그냥 공간, 지나가는데 그냥 차 타고 지나가는 거. 근데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곳. 이런 차이 때문에 거기서 계속 어떤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위기가 생기고 뭐 이런 거 같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전문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아까 이제 섭섭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책자의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 발터 베냐민이 만든 그 개념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걸 가지고 이제 파리가 어쨌든 근대 도시의 원형이잖아요. 파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산책하는 사람들 관찰하고 자기가 직접 산책하면서 메모 형식으로 썼던 게 약간 그 프로젝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지지 않은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다. 그 발터 베냐민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미셸 드 세르토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도시에서 걷기라는 제목으로 어떤 리포트, 에세이를 썼는데 그 에세이가 이후에 뭐 문화연구, 도시연구, 뭐 아니면 심지어 계급연구 이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도시연구를 하면서 어떤 거를 발견했냐면 파리가 다른 도시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지점은 이 도시는 계획된 도시다. 이 계획의 핵심은 뭐였냐면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간 왕궁 주변으로 다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뻗어나오고 도로를 이렇게 포장했던 이유가 그 대포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을 기준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졌고 이게 진짜 한 10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연구를 하다 보니 뭐가 있냐면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좀 평민들 혹은 계급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절대 그 통제하고 싶은 방식으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A, B, C, D를 나눠 놓고 A와 B라는 길을 크게 열어서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C, D는 약간 못 다니게 막아놨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A하고 B 길로 안 다니고 C, D로 굳이 다니는 거야. 여기는 길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거기를 막 다니면서 길이 생겨버리고 권력자들은 거기 또 막아버리고 뭐 포장하고 건물을 세워버리고 그 건물을 세우면 그 옆길로 또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도대체 뭘까? 틈새 좋아하는 거 아닐까? 도시의 틈. 네, 그러니까 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막골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머릿속에는 이전까지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대중, 민중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야말로 도시를 도시로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사용자라고 써요. 사용자의 핵심은 걷는 사람들이고 도시에서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사실은 굉장히 저항적인 행위다. 공간에서 장소로 바뀐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 사용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공간을 점유하고 거기에서 약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걸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룹이 생기고 이래버리면 거기는 완전히 다른 장소가 돼버리고 서울이라는 공간, 이 도시가 이 장소성이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해체되고 다시 재구성되는 그런 도시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홍대 앞 인디씬이라는 그 정말 스팟이잖아요. 이게 어떤 특정한 되게 바운드리가 넓은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굉장히 뭔가가 막 생겼다 없어지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공간 장소에 좀 관심이 좀 많은 건데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개념들 혹은 이런 플로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다시 정상화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이전만 하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어떤 경계라든가 혹은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작동할 테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런 장소성의 어떤 변수들 같은 건데 이 변수들은 어디서 생길까?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들으면서 그랬던 생각이 사람들이 막 안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실내가 중요해지고 뭔가 오피스가 중요해지고 좀 작은 규모에서 뭔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뭘까 생각해보면 음악인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막 메모로 적었던 게 뭐냐면 음악이야말로 가장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 인테리어 완성은 음악. 왜냐하면 잠깐만, 인테리어 완성은 음악이라고. 저는 근데 약간 공감은 합니다. 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운드가 나오냐가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 사운드를 딱 트는 순간 그 공간 자체가 약간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럼 음악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럼 음악과 인테리어와 약간 공간 장소성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겠다, 혹은 그걸 계속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간의 완성은 저는 음악이라는 것에 100% 동의하는데 저는 딱 어떤 멋있는 데 들어갔는데 음악이 이상한 거 나오면 정말 깨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귀에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공간에 어울리는 음악을 틀 줄 아는 것까지가 공간 디자인의 완성이라고 저도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 되게 말씀은 중요한 너무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사운드와 가사. 사운드는 취향이에요. 그리고 가사는 메시지고 근사한 공간에 갔을 때 가요가 나오는 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헤쳐요. 근데 그냥 분위기만 잡아주는 거예요. 분위기로 딱 잡아주는 거는 사운드. 그리고 그 사운드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낯설지 않을 것. 그게 이제 그 공간을 운영하는 오너나 아니면 매니저나 이런 사람의 취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취향을 기반으로 어떤 공간의 장소성을 만든다는 거에 좀 더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여지 같은 건 여전히 있을 것 같긴 해요. 비망록에 많이 적으셨나요? 네. 네, 많이 메모하셨어요? 적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게 돼가지고 그 놓치고 싶지 않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또 듣는 거에 더 집중을 더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가장 와닿던 내 말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말이 제일 와닿았어. 이 앞전에서의 이야기하고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상황에서의 주인공이 될 거고 어떤 장소에서의 주인공이 될 거며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공인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줄 거냐. 그게 이제 앞으로 도시를 즐기는 모습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어떤 모습을 좀 상상하는데 앞으로 방향성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1, 2, 3회차를 같이 계속 들으면서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키워드가 몇 개 좀 있었어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규칙은 계속 바뀔 거다라고. 예. 그거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왜 맞냐면 도시를 바꾼 것은 어떤 디벨로퍼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라이프 스타일러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랑 좀 맞겠더라고요. 차오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좀 놀랬던 게 말씀을 너무 잘하셔갖고 인터뷰 듣는 느낌이어갖고 오늘 그냥 얘기 듣는데 파리를 산책하면서 음악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도시가 재밌어지는 이유는요. 예전에는 뭐 밥을 먹고 어디 갈 때가 술집, 노래방 이런 유흥업소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맞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해 보면은 그 이후에도 밤에도 갈 수 있는 데가 저는 늘어난 것 같아요. 복합 갤러리나 이렇게 그리고 요즘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가지고 궁도 좀 야간 개장 하잖아요. 노래방이나 이런 것 대신 갈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도시 생활이 더 재밌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가장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이탈리아 건축가인데 도시의 건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그분이 장소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을 쌓아온 어떤 모든 집합체, 집합물 뭐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에 모든 설명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모여야 되고 또 오랜 시간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힘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힘이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 도시만큼 그런 걸 잘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DNA가 분명히 저희 마음속에 새겨질 거는 분명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잘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 제일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저희가 항상 가을 되면 이제 로데오 거리를 길을 막고 마켓을 열어요. 딱 하루만 열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걸 못 열었어요. 그걸 못 열고 이번 할로윈 어떨까? 왜냐면 할로윈 하면 이태원이잖아요. 그 엄청난 그 풍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축제 도시 안에서 이렇게 축제할 수 있는 그날이 다시 한번 또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당연한 거여서 그 고마움을 몰랐지만 그런 걸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방식의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슬기로움 이런 게 또 아까 얘기했던 규칙은 변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취향이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았거든요, 오늘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비주류를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마이너 메이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메이저를 만드는 사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 취향이 도시와 건축에 깃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취향이 약간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뭐 어떤 데에 나올 거냐라고 하면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어떤 자원이든 그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자기 개개인들 혹은 어떤 조그만 공동체 그 기반의 취향이 계속해서 발전하거나 개발하는 비용은 되게 낮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선 취향으로 뭔가 선별되지 않을 것 같다? 큰 차이가 나는 건 정말 공간일 것 같거든요. 공간을 쓸 수 있냐 없냐의 비용은 되게 높아질 거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장소 혹은 공간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라이프 스타일, 뭐 취향 이런 것들이 또 약간 그렇게 구획될 거라고 생각을 들어서 제 입장에서 오히려 고민되는 거는 이거에서 생기는 격차들 허들 자체가 높지 않았는데 지금 앞으로 더 높아질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약간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변화들이 생길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늘 참여하신 분들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서울도시건축센터 라키비움에서 진행한 시즌3 두 번째 대화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